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성인의 약 42%가 비만인 나라 미국의 비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번 영상은 미식 생활이 되다 더미식과 함께 했습니다. 저희 채널과 더미식이 특가로 더미식의 밥 종류를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먹어봤는데 뭐랄까 즉석밥이라는 생각이 안 들 정도더라고요. 댓글에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고 영상 마지막에 잠깐 또 이야기해보도록 하죠. 2024년 3월 1일 세계보건기구가 의학저널 랜시스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세계 비만 인구가 10억 명 이상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1990년 이후 2배 넘게 증가한 수치였죠. 심지어 어린이, 청소년 비만 인구는 4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고요. 또 비만까지는 아니더라도 전세계 성인의 43%가 과체중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을 만큼 현재 전 세계적으로 비만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죠. 과체중 43%에는 저도 기여했습니다. 어쨌든 가장 비만 문제가 심각한 나라를 꼽으라면 단연 미국이죠. 미국 하버드 의대의 벤자민 레이더 마치카 교수 연구진이 2013년부터 2023년까지 미국 전 지역 성인 약 1,700만 명에 대한 건강보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23년 미국 성인의 비만율은 45.6%였습니다. 심지어 이는 최근 몇 년 사이 소폭 감소한 수치였죠. 2024년 기준 미국의 비만율은 여전히 OECD 국가 중 1위입니다. 현재는 어린이와 청소년 비만도 빠르게 증가하여 2세부터 19세 중 20%는 비만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만율이 심각하다 보니 일론 머스크의 비만 치료제로 유명한 위고비가 가장 먼저 출시된 나라도 미국이었죠. 위고비의 국가별 판매량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위고비가 미국 공장에 5조 원을 투자하며 생산 능력을 확충하는 것을 보면 위고비의 최대 시장이 미국인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사실 위고비고 자시고 전세계 비만 인구의 10%를 담당하는 미국은 비만으로도 유명하지만 또 유명한 게 미국이 세계 전체 비만 시장 매출의 70%를 담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어쩌다 이렇게 비만율이 심각한 나라가 되었을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아무래도 식문화죠. 미국 음식 하면 1인분에 엄청난 양과 혈관이 터질 것 같은 음식 비주얼이 딱 떠오릅니다. 간혹 미국 사람들은 누가 보면 무료 의료보험이라도 있는 것처럼 먹는다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이죠. 실제로 한국과 일본이 비만율이 낮은 이유를 해외에서 분석한 칼럼을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이유가 식문화 때문이라는 말이고요. 풍족함의 차이에서 그리고 이 풍족함이 만든 문화 차이에서 오는 것도 있습니다. 다른 국가들이 고기를 구하기도 힘들 당시에도 미국에는 성인병이 돌았고 전쟁 중 다른 나라들은 먹을 게 없을 때도 고기를 먹던 나라이죠. 심지어 미국 남북전쟁 당시 미국의 남부에서는 물자가 부족해져 생활이 궁핍해졌다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쇠고기나 양고기는 부자들이 아니면 먹기 힘들 정도로 비싸졌다.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것이라고는 옥수수 가루와 야채, 닭고기밖에 없다. 실제로 흑인 노예가 농장주가 랍스터만 준다고 고소해서 승소한 일도 있었죠. 당시 랍스터는 천시받는 음식이었거든요. 그럼 단순히 미국은 살 많이 찌는 음식을 좋아하는 식문화와 풍족함으로 인해 비만 인구가 많은 걸까요? 단순히 이것만으로 설명하기에는 미국의 비만율은 비정상적인 수준이죠. 그리고 세계 비만율 1위 지역을 보면 비만율 70.29%를 기록한 미국령 사모아인데 사모아는 모든 미국령 영토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지역입니다. 여기에 대해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비만율이 더 높고 저소득층이 중산층과 고소득층에 비해 비만율이 더 높죠. 그리고 2024년 인종 및 민족별 소득을 보면 대만계, 인도계, 스리랑카계, 일본계, 중국계, 한국계, 그 다음 히스패닉이 아닌 아시안, 그리고 나서 백인입니다. 필리핀계, 태국계 쭉쭉 내려가면 그 다음 흑인이 나오고요. 즉 미국에서 인종 중 아시안계 쪽이 제일 평균 소득이 높다는 말이죠. 재밌는 건 이걸 인종별 비만도로 바꿔도 비슷한 순위가 나온다는 것이죠. 실제로 아시안의 비만도가 제일 낮고 그 다음이 백인, 그 다음이 흑인이거든요. 이쯤 되면 눈치채셨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비만은 소득 그리고 빈부격차와 밀접한 관련이죠. 미국은 선진국 중에서도 빈부격차가 가장 심각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소득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를 지니계수라 하는데 미국의 지니계수는 0.488로 OECD 38개국 중 상위권에 해당하는 높은 수치입니다. 브라질, 멕시코, 미국, 중국, 인도, 남아공 같은 나라들이 유난히 높죠. 어쨌든 미국의 상위 1%가 미국 국민 전체 자산의 약 31%를 보유하고 있다는 분석도 존재할 정도로 미국은 빈부격차가 심한 국가입니다. 극빈층에 해당하는 사람만 약 1,800만 명이나 되죠. 또 정부로부터 식량 지원을 받는 인구는 4,200만 명 정도로 이는 미국 전체 인구의 12에서 13%에 해당합니다. 앞에서 본 통계는 인종별, 민족별이니 식습관이 들어갔다고 할 수 있지만 전체 통계를 봐도 미국의 비만율은 소득과 밀접한 관련을 보입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조사에 따르면 연방 빈곤선
30% 미만 소득 가구의 성인 비만율은 43.9%로 고소득 가구의 39%보다 높았죠. 특히 여성의 경우 저소득층 비만율이 47.9%로 35.1%를 기록한 고소득층보다 현저히 높았고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소득 가정이 식비를 줄이기 위해 열량은 높지만 값이 싼 패스트푸드나 가공식품에 의존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정확히는 구조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죠. 미국은 채소나 과일 같은 원물이 훨씬 저렴하지 않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패스트푸드나 가공식품 사 먹을 돈으로 충분히 건강한 채소나 과일이 사 먹을 수 있을 것처럼 보이죠. 일단 이건 식료품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대형마트가 존재할 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저소득층 대부분은 대형마트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거든요. 이걸 푸드 데저트라고 하는데 정크푸드가 아닌 건강한 음식을 구하는 것이 제한된 지역을 뜻하죠. 때문에 동네에서 식료품을 구하려면 구멍가게나 편의점으로 가야 하는데 구멍가게에서는 건강한 식료품을 아예 팔지 않거나 팔아도 대형마트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팝니다. 사서 이것저것 요리해서 먹어야 하는, 그리고 비교적 맛도 덜 자극적인 채소와 간단하고 자극적이고 들인 돈 대비 배가 더 많이 차는 음식이 가격이 같다고 하면 대부분 후자를 택하죠. 미국 농무부 보고서에 따르면 약 2350만 명의 미국인이 저소득 지역에 살고 있고 집에서 1.6km 넘게 떨어진 곳에 대형 식료품점이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서 자동차가 없는 약 230만 가구는 아예 식품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인구로 분류되죠. 저소득 가정이 식료품점에서 한참 떨어진 곳에서 살면서 차까지 없다면 건강한 음식을 먹고 싶어도 못 먹게 되죠. 이게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는 영상이 있습니다. 제이미 올리버의 푸드 레볼루션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온 장면인데 제이미 올리버가 빈곤 지역의 학급을 찾아가 과일과 채소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아이들 대부분이 이게 뭔지 모르죠. 각종 채소를 보여줘도 뭔지 모릅니다. 빈민가 지역의 아이들이 건강한 음식과 거의 단절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또 저소득층일수록 학력이 낮을 가능성이 높은데 학력이 낮을수록 건강에 대한 인식과 정보가 부족해서 균형 잡힌 식사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저소득층이라도 어느 정도 수준의 교육은 다 받는 우리한테는 공감이 안 될 수 있지만 미국은 빈부 격차만큼 상식과 교육의 수준도 엄청나게 차이나죠. 직업적으로도 상대적으로 육체노동 비정규직 교대근무 저임금 직종에 집중되어 있는 양상을 보이는데 이는 결국 불규칙한 식사 시간과 스트레스로 인한 고열량 폭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뿐만 아니라 학력이 낮을수록 평균 소득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운동시설과 의료 서비스 이용 역시 어려워 비만을 키우게 됩니다. 즉 저학력이 저소득으로 이어지고 저소득이 결국 비만으로 이어지는 구조이죠. 또 저소득층은 주변에서 가족부터 시작해 이웃 친구까지 전부 이렇게 먹으니 경각심 자체가 없습니다. 당장 돈이 없으니 건강은 뒷전이기도 하고요. 패스트푸드 업체도 문제가 있죠. 일단 미국에서 식품업계의 파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합니다. 예전에 채널에서 다루었던 미국 급식이 왜 이 꼬라지인지에 대한 영상에서 나왔듯 감자튀김이 채소로 지정되고 뭐 이런 것들 전부 식품업계가 로비로 만들어낸 결과죠.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건강한 맛보다는 자극적이고 기름진 맛에 길들여지게 되고요. 그리고 미국의 TV 광고를 보면 패스트푸드 업체의 광고가 엄청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일수록 TV 시청 시간이 길다는 통계도 있는데 이 말은 저소득층일수록 패스트푸드 광고에 더 많이 노출된다는 말이기도 하죠. 잘 보면 패스트푸드 광고에서 내세우는 것도 싸고 많고 맛있다입니다. 이런 상황이면 제가 미국 저소득층이어도 심지어 건강에 해롭다거나 살찔 수 있다는 걸 알아도 양 많고 맛이 자극적인 음식을 찾을 것 같네요. 이렇게만 보면 비만의 원인이 빈부격차가 다인 것 같지만 물론 다른 이유들도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만 비만인 것은 아니니까요. 미국 특유의 음식 문화도 있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킹사이즈 문화입니다. 미국을 여행한 외국인들이 종종 놀라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어마어마한 양의 1인분입니다. 미국에서는 패스트푸드점이나 레스토랑에서 제공하는 1인분의 양이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많은데 연구에 따르면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는 대다수 음식의 크기가 미국 보건당국이 공고하는 표준량을 훨씬 초과하고 있죠. 예를 들어 머핀은 공고 기준보다 333% 크고 스테이크는 224% 더 크며 쿠키는 무려 700% 초과한 크기로 판매되고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한국은 비싼 가격에 비해 양이 적어서 항상 논란이 되지만 미국은 너무 많아서 문제인 것이죠. 심지어 이 많은 양의 음식도 그냥 단순히 많은 게 아니라 짜고 달고 기름지죠. 이는 과거 50년간 미국의 패스트푸드 업계가 판매 증대를 위해 이른바 슈퍼사이즈 전략을 활용해왔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햄버거, 감자튀김, 탄산음료 등의 현재 큰 사이즈 메뉴는 최초 등장 시점의 2배에서 5배에 달하는
많은 양으로 커졌죠. 실제로 미국인의 일일 칼로리 섭취량은 약 3,600에서 3,800칼로리로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여기다 마트가 멀기에 한 번 갔을 때 많이 사고 여기에 맞춰 대용량으로 싸게 파는 곳이 많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은 음식을 구매하게 되고 자신도 모르게 많이 먹게 되죠. 이런 문화 때문에 과식에 대한 기준성과 거부감도 다른 나라에 비해 낮고요. 입맛이 초가공식품에 지나치게 자극적으로 길들여진 것도 문제입니다. 초가공식품이란 공장에서 고도로 가공되어 향료, 색소, 유화제, 감미료 등 각종 첨가물이 들어간 식품을 말하는데 감자칩, 탄산음료, 사탕, 공장제빵, 냉동피자, 핫도그 등이 모두 초가공식품에 속합니다. 진짜 문제는 미국인의 전체 칼로리 섭취 중 50% 이상이 초가공식품으로 채워져 있다는 것이죠. 최근에는 아예 한 끼 식사를 과자로 해결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트렌드에 발맞춰 과자업체에서는 마치 식사처럼 포장해 팔기도 하죠. 이렇게 자극적인 식습관에 노출되어 있다면 그나마 운동이라도 해야 할 텐데 미국인들은 운동량도 매우 적은 편입니다. 통계를 보면 미국 성인의 4분의 3은 권장 운동량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죠. 운동량이 부족한 요인은 바쁘고 시간이 없는 것도 있지만 도시 구조와 자동차 위주의 교통 문화가 많이 꼽힙니다. 통계적으로 대중교통 이용률이 1% 증가당 그 지역 비만율이 0.47%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만큼 교통수단이 비만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은 땅이 매우 넓은 탓에 도시가 자동차 중심으로 설계된 나라이죠. 사실 대중교통이 비활성화된 이유에는 로비를 비롯해 많은 이유가 있지만 이건 이야기가 너무 산으로 가니 채널에 미국 대중교통이 몰락한 이유 미국 전차 스캔들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 미국 대부분 지역이 일상적인 보행자가 거의 없을 정도로 거리와 거리 사이가 멀고 대중교통이 발달하지 않아 어디든 차로 이동해야 합니다. 유럽이나 아시아의 도시 주민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자연스레 지하철역까지 걷거나 계단을 오르는 등 생활 운동을 하게 되지만 미국인들은 보통 교외의 주택가에서 거주하면서 도심에 위치한 직장까지는 차로 출퇴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짧은 거리도 차로 이동하죠. 생각해보니 저도 차를 몰고 다닌 이후부터는 잘 안 걷게 된 것 같네요. 게다가 치안 문제 때문에 안전한 산책 공간도 마땅치 않습니다. 빈민가 지역이라면 퇴근하고 밤 시간에 운동하러 밖으로 나가는 건 미친 짓이죠. 정리하자면 미국의 비만율이 유독 높은 것은 사회구조 자체가 문제인 겁니다. 단순히 식습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비만율을 낮추기가 힘든 것이고요. 앞으로도 미국의 비만율 문제는 해결하기 힘들 듯 보이네요. 앞서 말했듯 이번 영상은 미식 생활이 되다 더미식과 함께 했습니다. 사실 이때까지 광고가 와도 상품 판매 광고는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전체 영상을 통틀어서 몇 개 안 되죠. 보통 제안이 오면 사서 써보는데 좀 별로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전부 안 하기 때문입니다. 상품이 별로면 사주신 분들에게 할 말이 없으니까요. 이 말은 이건 제가 먹어보고 진짜 괜찮아서 맛있어서 추천드리는 제품이라는 뜻이죠. 자취생활 10년차 즉석밥에 절여진 몸이지만 솔직히 더미식 즉석밥들은 먹어보지 않았습니다. 가격이 좀 있어서 손이 안 갔거든요. 즉석밥이 다 같은 즉석밥이지라는 생각으로 제일 싼 것들만 골랐죠. 하지만 인생은 역시나 도전을 해봐야 합니다. 저는 이때까지 여우와 포도에 나오는 여우처럼 어차피 똑같은 맛일 거야 라고 생각하며 안 먹었던 것이죠. 전날 먹다 남은 배달 김치찜을 데워서 광고도 들어왔겠다 사놓았던 더미식 즉석밥, 정확히는 백미밥을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한 입 뜨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뜨겁더라고요. 진정하고 다시 먹어보고 저는 느꼈습니다. 아, 다르다. 이때까지 먹었던 즉석밥들은 무엇이었단 말인가. 뭐 솔직히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확실히 맛있더라고요. 정말 이 밥 본연의 풍미가 느껴지는 맛이었습니다. 그냥 밥 말고도 요리밥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춘천 닭갈비 볶음밥 컵밥이 제일 맛있더라고요. 덮밥 소스도 있습니다. 초딩 입맛이라 그런지 저는 치킨 크림 카레랑 유니짜장이 제일 맛있더라고요. 저희 채널과 함께 요렇게 행사가로 판매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더 자세한 내용은 댓글에 링크를 통해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유통기한도 기니까 한 번에 많이 사서 쟁여두는 게 어떨까 조심스럽게 추천드려 봅니다. 더미식과 함께한 미국 비만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